포하 너의 이름은 날씨의 아이에 이어 이번에 새로운 대작 애니메이션 영화 스즈메의 문단속은 일본에서 무려 1000만 명을 돌파했으며 한국에서는 100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엄청난 성공을 이룬 애니메이션 영화인데요. 심지어 한국에서는 2023년 기준으로 최단기 100만 명을 돌파한 영화라고도 하며 6일 만에 100만 명을 찍었고 13일 만에 200만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스즈메의 문단속의 내용을 간추리면 정말 우연히 스즈메가 재난을 부르는 문을 열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일본에 엄청난 재난이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재난을 막기 위해 다시 문을 닫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굳이 스즈메라고 지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드는데 사실 스즈메라는 이름은 한국말로 참새이며 참새는 드라마, 애니,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동물이죠. 그러니까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신카이 마코토 감독은 스즈메의 문단속 작품을 제작하는 중에 고양이 한 마리를 입양하게 됩니다. 그때 그 고양이의 이름을 작품의 제목인 스즈메의 문단속에 스즈메를 따서 스즈메라는 이름을 붙여줬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스즈메의 문단속에 나오는 다이진이라는 등장인물 또한 고양이로 설정한 이유는 신카이 마코토의 스즈메 고양이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스즈메가 일상을 상징한다면 고양이 다이지는 자연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려내고 싶었기 때문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스즈메, 그러니까 참새가 일상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고양이가 자연의 상징이라는 것은 애매한 부분처럼 느껴지는데요. 이에 신카이 마코토 감독은 굉장히 잔잔하고 아름다웠던 바다가 어느 순간 쓰나미를 일으켜서 마을을 덮치게 된다. 그러한 자연은 인간이 절대로 컨트롤할 수 없으며 이 자연과 고양이가 닮았다고 느꼈다 라며 그에 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실 스즈메의 문단속은 신카이 마코토 감독에게는 좀 더 특별한 작품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신카이 마코토 감독은 다양한 작품을 만들었지만 작품 제목에 주인공의 이름을 넣은 작품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스즈메의 문단속 스토리는 원래 스즈메와 무나카타가 주인공이 아니었다고 하죠. 처음에 설정된 스토리는 나노카와 타마키라는 인물이 일본을 여행하며 만들어가는 스토리로 만들어질 예정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때 설정된 타마키는 현재 스즈메의 문단속의 등장인물 속의 스즈메의 이모인 이와토 타마키가 아닐까 추측이 되네요. 사실 스즈메 문단속을 보기 전에 이 사실을 알고 보면 더욱 이해하기 좋습니다. 스즈메의 문단속은 실제 사건인 동일본 대지진을 모티브로 한 영화라고 하는데요. 동일본 대지진은 2011년 3월 11일 일본 도호쿠 태평양 연안에서 발생한 엄청난 피해를 준 거대 지진입니다. 동일본 대지진의 지진 규모만 보면 9.1이라고 하죠. 이게 얼마나 큰 규모의 지진이냐면 포항 지진 혹시 아시나요? 한때 한국에서 역대 두 번째로 강한 규모로 기록했으며 엄청난 피해를 준 포항 지진으로 규모만 5.8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동일본 대지진은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9.1이기 때문에 얼마나 큰 지진이었는지 예상이 되리라 생각되네요. 일본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인 동일본 대지진의 피해 규모는 부상자는 6,200명, 실종자는 2,500명이며 사망자는 무려 19,000명이라는 결과를 낳았다고 하죠. 또한 대지진으로 인해 그 주변이 초토화되어 240조 원이라는 재산 피해까지 주었다고 합니다. 이에 신카이 마코토 감독은 스즈메의 문단속이라는 작품을 동일본 대지진을 모티브로 제작하면서도 이러한 엄청난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이 작품이 또 한 번의 그날의 기억을 회상시킬 수도 있기에 걱정이 된다는 인터뷰를 하였으며 이와 함께 실제로 스즈메의 문단속의 내용 중 지진이 발생하는 장면에서 지진 속보나 지진조기 경보음을 알리는 경고음이 울리는 부분에서 신카이 마코토 감독은 이러한 경고음의 불안감을 느낄 피해자분들을 걱정하여 작중 경고음 장면이 있음을 미리 트위터에 공지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걱정 속에서도 신카이 마코토는 왜 굳이 동일본 대지진을 모티브로 제작을 하게 되었을까? 동일본 대지진은 개봉일로부터 11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다 보니 현재를 살고 있는 일본 사람들은 동일본 대지진에 대해 3분의 1도 잘 모른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점점 동일본 대지진 사건은 잊혀져가며 이로 인해 폐허가 되고 있는 장소들 또한 잊혀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신카이 마코토 감독은 재해로 인해 생긴 상처뿐만 아니라 이러한 재해로 인해 망가지게 되었으며 사람들이 떠난 장소에 대해서는 왜 애도를 하지 않는 것이냐에 대한 물음이 생겼다고 하죠. 그러한 물음에 대한 생각을 표현하고 싶었기에 동일본 대지진을 모티브로 스즈메의 문단속을 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스즈메의 문단속의 영화는 일본에서 2022년 11월 11일에 개봉했습니다. 사실 신카이 마코토 감독은 개봉일 또한 큰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일부러 2022년 11월 11일에 개봉을 하였는데 그 이유는 동일본 대지진의 날짜가 2011년 3월 11일이라는 부분을 보면 알 수 있죠.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날짜만 봐도 바로 의미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스즈메의 문단속의 개봉은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난 지 11년이 지났으며 그에 따라 월수와 일수 또한 11월 11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또한 11일로 정한 이유는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난 11일과 같은 날짜임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월은 왜 굳이 다르게 했을까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하지만 일본이 아닌 한국과 그 외 나라에서의 개봉일을 보면 3월로 정함으로써 3월에 대해서는 다른 방식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스즈메의 문단속에서 이승과 저승을 연결하는 매개체인 문, 굳이 문을 활용하는 이유는 뭘까? 이 문은 사실 기억의 문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는 재난을 떠올리기 위한 문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스즈메의 문단속에 문을 열게 되면서 재난이 쏟아져 나오게 되며 이러한 재난의 시작은 사실은 그 당시의 재난의 기억을 뜻하게 됩니다. 이러한 재난의 문은 재난 당시의 기억을 시각적으로 떠올리게 만들기 위해 문을 열자 재난들이 쏟아져 나왔다 라는 스토리를 그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작중에 스즈메가 문을 열 때 단역
오겠습니다 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 걸 볼 수 있죠. 사실 이 표현을 잘못 이해하면 갔다가 오겠다 라는 단순한 표현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 사실은 과거의 아픔 또는 신카이 마코토 감독에게 의문이 생겼던 잊혀진 장소에 대한 애도를 기억하고 돌아오겠다라는 표현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작중 문을 닫을 때 스즈메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녀오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장면들이 있는데 이러한 장면들은 회상 장면처럼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는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문, 즉 과거 재난 피해 상황 때 피해를 입은 장소에 대해서 떠나거나 잊은 사람들은 존재하나 다시 돌아오거나 기억하는 사람들은 없었다는 것을 뜻하며 어쩌면 재난 피해로 인해 사망한 사람들을 뜻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신카이 마코토 감독은 사실 스즈메의 문단속을 기획할 당시에 한국에서 엄청난 흥행을 한 드라마 도깨비를 보았다고 하죠. 이때 도깨비에서 문을 통해 이동하는 모습을 보고 문을 열고 닫는다라는 영감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재난의 문을 닫기 위해 했었던 주문 중 아레오키도 송구한 히미즈의 시녀로 시작하는 이 주문은 실제 일본 신사에서 주로 하는 표현이며 이러한 주문을 기반으로 신카이 마코토 감독은 자신만의 새로운 주문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그 주문이 현재 재난의 문을 닫기 위해서 소타가 외우는 주문입니다.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말에 의하면 주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강한 바람이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어떤 평화를 굉장히 원할 때 혹은 엄청난 재해 속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거나 바라는 일밖에 없다. 그러한 기도나 바람의 메타포로 이 주문을 넣었다 라고 하였습니다. 재난의 문을 스즈메가 닫을 때에 열쇠 구멍에 열쇠를 넣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때 문양이 나오게 되는데 사실 이 문양은 매번 다르게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죠. 문양은 해당 문이 존재하고 있는 장소의 이미지를 문양으로서 나타낸 모습이며 이러한 문양의 종류는 당연히 5개의 장소에서 문을 닫았기에 총 5개의 문양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양은 참새 모양의 문양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문양의 뜻은 스즈메를 의미하며 스즈메가 살고 있는 동네를 형상화하였기에 참새의 문양을 띈 것으로 보이죠. 두 번째 문양은 학교를 뜻하는 문양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이 문양은 학교에서 발생한 문을 닫을 때 발생하는 문양으로 학교를 형상화하였다고 하네요. 세 번째 문양은 배관람차에서 발생한 재난의 문을 닫을 때 나오는 문양으로 배관람차를 형상화하였으며 네 번째 문양은 도쿄지하에서 발생하여 이러한 문양이 형상화되었는데 이는 도쿄지하에서 살았던 도쿠가와 가문을 뜻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5번째 문양은 제비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죠. 이 제비 형상은 일본어로 치와메, 스즈메의 어머니의 이름이며 마지막 재난의 문의 장소 또는 어머니와 함께 지냈던 공간에서 발생한 문을 닫을 때 형상화된 문양임을 알 수 있었어요. 작중에서 거대한 검붉은 색의 지렁이의 모양처럼 생긴 미미즈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이 미미즈는 재앙을 일으키는 악의 근원으로 지진과 해일 등 재난을 일으키는데요. 미미즈는 보이는 모습처럼 지렁이를 뜻하며 이름의 근원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개구리군 도쿄를 구하다에 나오는 지진을 일으키는 지렁이 미미즈를 참고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렁이 미미즈 자체는 나마즈메라는 메기에서 따왔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나마즈메는 그림 속 메기를 말하며 이 메기는 땅속 깊이 사는데 메기가 요동치면 엄청난 지진이 발생한다고 하거든요. 미미즈는 지렁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지진이나 해일 등 재난 자체를 의미하며 어떠한 목적성을 지니고 있지 않아 자유로운 형태로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죠. 작중 스즈메 근처에는 나비 2마리가 날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나비는 저승의 곤충을 의미하기도 하며 또는 어머니 자체를 의미한다고도 하는데요. 한마디로 어머니가 스즈메 주변을 돌며 스즈메를 지키고 있다는 뜻으로 보이네요. 그런데 한 마리는 그럼 아버지인가? 신카이 마코토는 스즈메의 문단속이라는 영화 문을 열어 재앙이 시작되지만 결론적으로 문을 닫기 위한 문을 닫는 영화라고 표현했습니다. 닫혀있는 문을 열어 재앙이 생겼기에 문을 닫는 것인데 어째서 문을 열게 되면서 생긴 에피소드인 문을 여는 영화가 아닌 문을 닫는 영화인가에 대한 물음이 있을 수 있죠. 이러한 문을 닫는다는 의미는 잘못 닫혀있는 문을 다시 열어서 올바르게 닫는 것에 의미를 둔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또한 더 나아가 과거에 잊혀진 장소에 대한 생각과 잊혀진 마음을 다시금 되새기는 의미도 있다고 해석할 수 있죠. 작중 열쇠 구멍에 열쇠를 넣을 때 돌려드립니다 라는 말을 함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대사에 대한 의미는 자연으로 다시 돌려드리겠다는 말이며 원래 있던 자연에 사람들이 공간을 만들었지만 그 공간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 공간 자체에 대한 죽음을 뜻하게 되어 그러한 인간에 의해 재탄생된 장소와 인간에 의해 죽게 된 장소를 원래의 모습인 자연으로서 돌려드리겠다 라는 뜻으로도 볼 수 있겠네요. 작중 여주인공인 스즈메는 미야자키현에 거주하고 있으며 스즈메의 휴대폰 속 지도를 확인하면 정확한 장소는 미야자키현 남부에 위치한 해안도시 미치난시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스즈메의 문단속 포스터 배경이 나오는 배경은 bungomori 기관고 공원이며 실제 모습과 포스터 모습을 비교해보면 거의 비슷한 느낌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포스터에 등장하는 장소는 작중에선 미야자키현에 있는 버려진 마을의 폐건물에서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이는 실제로 미야자키현 바로 위에 존재하는 오이타형 구수근 소재 철도와 관련된 시설이라고 하는데 포스터와 실제 모습의 차이 중에 포스터에는 방구 모양의 프레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실제 사진에서는 저런 형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과거에는 실제로 포스터처럼 진기기관차 차고로 쓰이던 건물이었지만 현재의 모습이 아닌 과거의 모습을 반영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 외에는 신고배역의 모습, 아카시 해협 대교의 모습, 히지리바시의 모습 등 실제 모습을 많이 반영한 것으로 보이네요. 스즈메의 문단 속에 주목해야 할 등장인물은 이와토 스즈메,
무나카타 소타, 다이진, 사다이진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스즈메의 어머니 이와토 치바메, 스즈메의 이모 이와토 타마키, 타마키의 동료 오카베 미노루, 소타의 할아버지 무나카타 히치지로, 소타의 친구 세리자와 토모야 등이 있죠. 이와토 스즈메는 간호사를 꿈꾸고 있으며 이모인 이와토 타마키와 살고 있는 고등학생인데요. 성씨인 이와토는 바위로 된 문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동굴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는 스즈메의 문단 속에서 스즈메를 문 자체를 상징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스즈메는 참새를 뜻하는 의미로 일상을 상징하지만 다른 시각으로는 일본에서 자주 쓰이는 여성 이름 중 하나인 스즈메를 진정시키다, 억누르다의 의미와 김칫돌, 주춧돌을 뜻하는 단어인 시즈메라는 일본어 단어를 절묘하게 이어준 것이라고 하네요. 즉 문단 속 그 자체의 뜻을 말합니다. 이를 이어서 생각하면 스즈메의 문단 속은 문단 속의 문단 속, 문단 속의 힘을 지닌 무녀가 문단 속을 하는 영화? 어쨌든 이러한 시각으로 보면 참 네이밍을 재밌게 잘 만든 것 같네요. 또한 이와토 스즈메를 연결지어보면 이와토는 동굴 또는 문 자체를 의미하며 스즈메는 억누르다, 문단 속을 의미하기에 문을 억누르고 진정시키는 존재라는 것을 이름 자체에서도 담고 있습니다. 스즈메의 뜻을 다르게 생각해보면 나아가라라는 뜻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일본 전지에서는 이를 언어 유희하여 맥도날드에서 광고를 하였다고 하네요. 스즈메 모습을 보면 평범한 고등학생의 긴 흑갈색 포니테일 머리를 자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포니테일은 스즈메를 맡은 캐릭터 디자이너 하나카 마사요시가 대본을 읽고 포니테일 머리 스타일이 어울릴 것 같다고 제안하여 포니테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너희 이름은의 여주인공인 미츠와도 자주 보였던 붉은 끈을 스즈메에게도 붉은 끈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너희 이름은에서 붉은 끈은 운명과 인연을 상징하였다면 스즈메 문단 속에서의 붉은 끈은 스즈메의 단단한 결의를 뜻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즈메의 일기장을 보면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는 페이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날짜를 보면 3월 11일, 즉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날짜임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어쩌면 이 장면은 의문이 드는 부분일 거예요. 신카이 마코토 감독은 이날의 아픔을 기억하고 애도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동일본 대지진을 토대로 작품을 제작하였다고 하였는데 3월 11일 일기장은 왜 검은색으로 칠했을까 생각해보면 피해자의 입장에서 지우고 싶은 과거를 뜻하기에 검은색으로 칠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스즈메를 맡은 성우는 하라 나노카입니다. 하라 나노카는 아역 배우 출신으로 1700명 이상이 지원한 오디션을 뚫고 당당히 스즈메 배역을 따냈다고 하며 이렇게 배역을 따낸 하라 나노카는 실제로 신카이 마코토 감독이 엄청난 팬이어서 그런지 이번에 이 배역을 따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진짜로 기쁨의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다고 하죠. 무나카타 소타는 일본 각지를 여행하고 있는 인물로 재앙의 근원인 미미즈, 재앙을 일으키는 뒷문을 막는 것을 숙명으로 생각하고 있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무나카타 가문이 가업을 이어받아 무당 일을 하고 있는데 작중에 나온 소타는 폐사, 그러니까 재앙의 문을 닫아 폐쇄하는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소타는 재앙의 문을 닫을 수 있는 열쇠를 소유한 자이자 재앙의 문을 닫는 신비한 능력을 갖고 있는 능력자이며 또한 스즈메와는 다르게 작중에서도 공식 미남으로서 표현하고 있고 아름다운 청년, 마치 초원을 보는 것처럼 아름다운 사람 등으로 불려 엄청난 외모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작중 소타가 아동용 의자로 변하게 되는데 신카이 마코토 감독에 따르면 스즈메의 문단 속 자체가 동일본 대지진의 비극을 바탕으로 깔고 있다 보니 무거운 분위기를 걷어내고 귀여움을 어필하기 위해 선택하였다고 합니다. 다리 하나 부러진 노란색 유아용 의자는 사실 스즈메의 어머니인 이와토 치바메가 스즈메에게 직접 만들어 선물한 의자라고 하는데 그렇게 이 의자는 다리가 하나 없지만 스즈메에게는 가장 소중한 의자이며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의자입니다. 소타가 변한 의자의 다리가 3개인 이유는 스즈메의 의자가 쓰나미에 의해 다리 한 개가 부러지게 되어 그 의자의 모습을 다이진이 보고 변신을 시켰기 때문이죠. 이를 보았을 때 다리 한 개가 없는 의자 모습은 재해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에 대한 비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소타의 성우는 마츠무라 후쿠토가 맡게 되었는데 식스톤즈의 멤버라고 하며 신카이 마코토의 작품 중 남녀 주인공에서는 역대 처음으로 비성우를 캐스팅한 사례라고 합니다. 다이진은 이와토 스즈메 앞에 갑자기 나타난 귀여운 하얀색 고양이인데요. 이 고양이는 특이하게 인간의 말을 구사할 수 있으며 스즈메에게는 엄청난 호의를 보이고 뒷문에 의해 재난이 일어나는 곳마다 등장하는 도움을 주는 고양이입니다. 그러나 소타를 경계하고 의자로 만든 장본인이기도 하여 착하기만 한 고양이로 보기에는 힘들지 않나 싶네요. 이러한 변덕스럽고 선하기 애매한 고양이 설정은 사실 신카이 마코토 감독이 일본 신사에 있는 2개의 석상을 보고 영감을 받아 이중성이 있는 변덕스러운 성격으로 선택했다고 하며 굳이 많은 동물 중에서 고양이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신카이 마코토 감독이 단지 고양이를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선하기 애매한 존재이긴 하지만 다이진이 말하는 모든 말들은 사람들이 하는 거짓말을 절대 하지 않는 존재라고 하네요. 귀여운 고양이인 다이진의 성우를 맡은 사람은 귀여운 8살 꼬마 야마네 아니라고 합니다. 사다이진 또한 다이진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말을 구사할 수 있는 검은색 고양이죠. 여기서 다이진은 노란색 눈에 파란색 세로동공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다이진은 초록색 눈동자에 노란색 세로동공을 갖고 있는 차이점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다이진의 역할은 다이진과 함께 뒷문에 의해 일어나는
일어나는 재난, 이미지를 진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요소 중 하나이며 하얀색인 다이진과 검은색인 사다이진은 음과 양을 뜻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는 크기 또한 비슷하게 만들려고 했지만 실제 작중에서는 사다이진이 다이진에 비해 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사다이진이 다이진보다 크기가 크게 설정된 이유는 어머니라는 키워드를 작품 속에 더 부각시키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소타의 할아버지인 히치지로가 병원에 누워있는 장면을 보면 히치지로의 오른쪽 어깨 부분이 왼쪽 어깨에 비해 축 처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보았을 때 히치지로의 오른쪽 팔은 없는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아마도 소타 이전의 폐사 활동 중에 이미지를 억제하다가 입은 부상으로 보이며 이는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습으로도 볼 수 있겠네요. 신카이 마코토 감독은 좀 더 리얼한 연기를 위해 일본 지역마다 갖고 있는 사투리까지도 연기 지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빙 현장을 가보면 사투리를 지도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요즘 흥행 중인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작품 스즈메의 문난 속에 대한 100가지가 넘는 TMI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제가 찾지 못한 내용들을 알고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포비 하나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모두 포바!